안녕하세요. 한일의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이 제보해주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고 재밌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2주 정도부터 신문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지만 신문으로만 알 수 없는 사실들까지, 저희가 역사적인 것들까지 쉽고 간략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설명을 위해서 직접 제보자를 스튜디오로 초청했는데요. 제보자분과 함께 질문을 나누며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우리 제보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남궁원이라고 합니다. 아, 허니씨. 예. 그냥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어떤 게 궁금하신 건가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이 사태가 정말 단지 알력 다툼인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이 전체가 막 들어온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있는 크림 지역에 러시아군이 들어왔다가 철수를 하게 된 거고요. 이 지금 일어나는 이 사태는 다 그 크림 반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우크라이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축구 선수죠. 셰프첸코 선수의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녀가 많은 미녀의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연관 검색어에 우크라이나 국제 결혼도 뜨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근데 서부와 동부가 아예 다른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예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사실 혹시 아시나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부 지역 그리고 크림반도 지역에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잘해주는 러시아 쪽에 당연히 호감을 가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 편입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러시아에서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거죠? 대표적인 사업으로 러시아가 국영 사업으로 가스를 가스 사업 엄청 크게 하잖아요. 가스 사업을 이제 유럽 많은 곳에 공급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100원을 받는다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1원을 받고 아주 싸게, 거의 공짜나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아주 싸게 지원을 해주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체가 러시아를 좋아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서부는 절대로 러시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서부 측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지금 되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예전 거의 한 80년 전이죠. 이제 소비에트 연맹, 흔히 알고 있는 소련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때는 당연히 우크라이나도 소련 측의 소련 연맹의 일원이었죠. 근데 그때 아주 스탈린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독재자 있었던 거 아시죠? 알죠. 그럼 스탈린의 집단 농장 체제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스탈린의 집단 농장 체제 때문에 우크라이나 서부 출신 사람들이, 서부인들이 러시아를 정말로 아주 극혐을 합니다. 극혐. 그렇다면 도대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에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스탈린이 한 짓인데요. 그 집단 농장제가 농작물을 싹 걷어들인 다음에 이제 균등하게 분배하겠다, 이런 체제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서부는 전통적인 농업국이에요. 지금도 2011년 기준으로 세계 밀 수출량이 1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냥 아예 농업의 요람이죠. 근데 자기들이 재배한 곡식들을 스탈린이 싹 쓸어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서부인들은 솔직히 화가 나죠. 우리가 한 건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안 해요. 태업을 했습니까? 태업을 했는데 스탈린이 또 독재자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난 너네 가축들 다 갖고 가겠다.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축들을 이제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먹어버리는 편이. 진짜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예. 실제로 밤에 자기 가축들을 도살하고 예. 도살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럼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러면서. 그쵸. 막 고기를 배 터지게 먹고. 그쵸. 배탈 나고 예. 실제로 배탈이 나고 실제로 이게 소설에 기록되어 있는 글귀에도 이게 정확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인들은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곡식도 없죠. 네. 가축도 없죠. 네. 먹을 게 없죠. 네. 먹을 거 안 주죠, 소련에서.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1932년부터 33년 사이에 예.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대기근이 일어나거든요. 아. 그래서 적게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700만 명이 죽었다고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한 인구 4천만 정도인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실제로 예. 그런 그때 기근 당시의 사진도 있고 예. 어떤 소설에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 당시의 상황이 네. 어른들은 네. 아이처럼 줄어들었고 예. 아이들은 어른처럼 늙어버렸다. 아. 이렇게 스탈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됐는데 예. 헌씨 같으면은 네. 좋아하겠어요, 러시아? 싫죠. 그쵸. 공산당이 너무 싫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예. 뿌리 깊은 지역 감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크림반도가 터진 거고요. 크림반도가 터진 이유는 예. 방금 말했듯이 서부와 동부는 민족성이 서로 너무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얼마 전까지는 예. 이제 동부 출신의 대통령이 네. 우크라이나를 집권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당연히 서부 출신 서부인들은 그 동부 출신 대통령을 싫어하겠죠. 예. 그래서 계속 시위를 하고 예.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그 대통령은 러시아로 피신을 가요. 그럼 민중봉일과 쿠데타가 발생한 그죠? 쿠데타가 아. 발생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서부 사람들이 예. 정권을 잡았어요. 네. 잡았는데 방금 말했잖아요. 예. 그럼 동부 사람들과 크림반도 그쪽 사람들은 좋아하겠어요? 싫죠. 바로 터지자마자 크림반도에서 시민들이 예.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서부 새로 정권을 잡은 서부 예. 사람들이 크림반도를 이제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 예.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크림반도는 지금도 우리는 러시아다. 예. 우리는 러시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또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예, 제가 사태를 검색하다 보니까 네. 후르쇼프라는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예. 예. 그리고 후르쇼프가 뭐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봤는데요. 네. 그 인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 후르쇼프가 그 예.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옛날에 예. 소련 때 예. 소련 서기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수상까지 가는데 그럼 서기장이면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넘버 원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예. 이제 자기가 정권 실세를 잡고 예. 우크라이나 쪽에 네. 지금 원래 그때는 러시아 땅이었던 네. 크림 지역을 네. 우크라이나 쪽에 너네가 다스려라 하고 그냥 자치구역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또 사람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중국의 마오쩌둥 아시죠? 예. 이 사람이랑 욕 배틀도 막 하고 그리고 막 모스크바에 막 외국 대사들 모인 자리에서 네. 당신들 다 묻어버릴 거라고 대사들한테요? 네, 이딴 말을 막 서슴없이 하는 그냥 좀 비상식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터프가 있네요. 터프 가일 뿐더러 예. 자기 마음대로 항상 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실각하긴 하지만 예. 그 사람이 나중에도 실수한 게 좀 있어서 실각하긴 하지만 예. 그때 이제 그 사람이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한테 딱 준 거죠. 그러니까 뭐 쌍문동이랑 도봉동이랑 뭐 자기 마음대로 합치고 막 이런 거네요. 그쵸. 갑자기 도봉구청장이 예. 쌍문동을 갑자기 뜬금없이 예. 강북구청한테 준 거예요. 강북구한테. 이게 좀 이상하죠. 네. 네. 그런 거군요. 그때는 그 사람은 그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 네.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크림반도가 네. 그렇게 중요한데 네. 왜 여태까지 러시아는 네. 크림반도를 다시 차지하라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요? 다시 차지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기보단요. 네. 그동안 예. 사실 러시아가 벌써 예. 이미 그 크림반도 지역 사람들한테는 네. 이미 러시아 국적을 이미 예. 허락해주고 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엄청나게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있고 네. 가스도 엄청 네. 싸게 놔주고 있으니까 거의
크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은 예. 러시아 사람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국민 보호의 논리가 이 침공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네. 크림 지역을 네. 진압하기 위해서 무력을 쓴다면은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 개입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아, 그렇다면은 정말로 침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를 넘어갈 때 어떤 의미에는 정말로 침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예, 그때부터는 러시아도 뭔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예. 그때부터는 EU나 네. 미군이 네. 개입을 할 수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동부는 예. 러시아한테 지원을 받고 있지만, 네. 우크라이나 서부는 알게 모르게 미국한테 계속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예. 지금 계속 이렇게 막 국무장관끼리 얘기도 하고 예. 서로 막 계속 대담을 하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조지아 사태, 아, 예. 예, 커피에 나오는 그 조지아, 아, 예. 그 조지아랑 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랑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예, 그거는 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은근히 그 조지아, 러시아명으로 그루지아죠? 예. 그루지아랑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랑 예.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게 비슷한 요인들이 많아요. 그거를 예전에 조지아 대통령을 지냈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도 예. 지금 너무 유사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조지아도 예전에 예. 남오세티아라는 조지아 내에 영토가 있었어요. 예.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크림 지역 사람들은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었다고. 예. 그 남오세티아 지역 사람들도 네. 원래 러시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독립하게 해달라고 항상 이렇게 막 조지아한테 막 반항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예. 근데 조지아는 네.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자기 나라의 영토가 작아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그죠? 그래서 또 마침 그때 나토랑 미국이 조지아를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지아가 좀 겁을 잃었죠. 네. 이제 러시아에서는 남오세티아 독립하게 냅둬라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데 조지아는 싫다! 뿐만 아니라 남오세티아에 예. 선제 공격을 해버려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가 네. 무력 진압을 하면은 네. 러시아가 들어올 명분이 생긴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조지아가 남오세티아에 선제 공격을 하면서 러시아는 이제 신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선제 공격을 했다고요? 네. 거의 겁을 상실했네요. 그쵸. 왜냐하면 근데 러시아가 그때 어떻게 보면 좀 얕보였었어요. 그 전에 옛날에 체첸 공화국 아시죠? 네. 체첸 사태 때 네. 체첸 뭐 시민군 예.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러시아 기갑 부대가 전면에서 가거든요. 예. 일설에 의하면은 네. 탱크 딱 한 대만 네. 살아서 돌아갔다는 소문도 있으니까 러시아가 좀 그때는 좀 네. 업신 여겨졌죠. 네. 그래서 예. 조지아가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조지아는 탈탈 털렸어요. 3일 전화. 네, 3일, 4일 이 정도에 탈탈 털려서 예. 나중에는 네. 심지어 러시아가 예. 조지아에 있던 미군 그런 군수 장비, 군수 물자, 총 같은 거 예. 그런 거에 싹 쓸어가요. 예. 그러니까 조지아가 바로 항복을 하고 네. 당연히 조지아가 항복을 함으로써 남오세티아는 예.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네. 러시아와 일부 국가들이 그 독립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네, 미국과 나토는 네. 조지아를 지원하지 않았나요? 지원해주겠다고 말만 해서 조지아가 그런 힘을 얻고 조지아 그때 병력이 3만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3만이요? 러시아는 15만 대군을 준비했는데 예. 그래도 덤빌 수 있었던 이유는 네. 미군이랑 나토군이 우리 도와줄 거다라는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 순진했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조지아 사태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비슷하다면 네. 미국과 나토가 병력을 지원해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조지아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다른 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조지아를 예. 미국이 조지아를 지원해주지 않은 이유는 예. 일부 학자들이 말하길 예. 지원해주는 대가에 비해서 예. 얻을 수 있는 실리가 너무 적다. 아. 가성비가 안 나온다. 네. 이거거든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는 좀 다릅니다. 네. 충분히 나와요. 예. 왜냐면은 지금 강대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세력이 커지는 걸 지금 상당히 경계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예.
근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흡수를 하게 되면 네. 그때 러시아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가 쫙 열린 거예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폴란드부터 시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손에 얻게 되면 예. 그만큼 미국의 입지는 작아지게 되고 러시아의 위상은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위상이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이 좀 더 세게 견제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크림반도가 예.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의 부동항인데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 바로 밑에 그 흑해함대 있잖아요. 유명한 예. 흑해함대. 그런 예. 것도 있으니까요. 네. 네. 지금까지 설명 좀 잘 들으셨나요? 예,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좀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 과연 러시아가 네. 동부를 흡수할 가능성, 우크라이나 동부를 흡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흡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러시아는 그냥 영향력을 확보하는 선에서 손을 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EU를 상대하면서까지 그렇게 그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영향력을 확보하는 정도에서 사건이 종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주 지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 설명 좀 잘 들으셨나 보네요. 네, 헌희 씨 의견이 맞는 게 실제로 예전에 아까 조지아 소속에 있던 남오세티아가 독립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독립하고 러시아 쪽에 편입하게끔 승인을 요청했었는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그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승인을 해줘서 편입해서 얻는 이익 반면에 그런 부담감에 비해서 얻는 이익은 상당히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별로 러시아 수지에는 안 맞았었던 겁니다. 지금 헌희 씨가 말씀하신 대로 EU와 미국을 부담하면서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또는 크림 지역에 편입을 절대 승인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단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두 나라 간의 문제였던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알고 봤더니 우크라이나 서부와 동부의 민족 간의 대립, 그리고 서부를 지원해주는 EU와 미국, 그리고 동부를 지원해주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파트너 중국까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아주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 저희 헌희 씨처럼 항상 초청하는 거 아니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지금까지 한일의 김도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단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두 나라 간의 문제였던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서부와 동부의 민족적 갈등, 그리고 서부를 지원해주는 EU와 미국, 그리고 동부를 지원해주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파트너인 중국까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네요. 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금까지 한일의 김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트.